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2022년 스타채널 선정. 화제의 명리학 상담소로 많은 사람의 답답함을 해소해준 명리학 전문가이자 현직 역술사. 수년간 명리학을 공부하고 수만 명을 상담해온 저자는 명리학과 사주를 몰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삶과 운명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미래를 점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맞추는 역술가들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깨닫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으로 접근한다면 일반인의 삶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미래는 내가 산 오늘의 결과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몇 년 전 내가 산 인생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를 명리학을 계기로 살필 수 있습니다. 결국 명리학은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 명리학은 결코 역술가만 알아야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꼭 깨달아야 하는 마음의 이치와 삶의 원리를 통찰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운명은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운명 속에서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원리로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 10가지. 하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둘, 긴 어둠 끝에는 반드시 한 줄기 빛이 보인다. 셋, 운이라는 계절을 받아들여야 그 안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넷,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다섯, 먼저 다가가 귀인을 얻어라. 여섯, 나의 오늘은 내일의 밑거름이 된다. 일곱, 내가 벌어들인 재물은 나의 목숨값이다. 여덟, 인생에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다면 주변을 살피는 넉넉함을 가져야 한다. 아홉, 넓은 세상으로 나가면 운이 트일 수 있다. 열, 나의 사주 오행을 알면 연애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주에는 공망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빌공, 망할 망, 즉 비어 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공쳤다 라고 말할 때의 그 공이고 다 망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망입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던 장사를 마감하며 가게 사장은 오늘 하루 공쳤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가게를 가득 채워야 할 손님이 하루 종일 없어 가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뜻으로 공쳤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망은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주에서도 공망작용이 일어나는 글자는 절반밖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내담자의 사주를 받으면 공망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공망이 인생에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명주, 즉 내담자가 가진 삶의 방향성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사주에서 재물로 보는 재성이라는 글자가 공망이라면 열이면 열, 돈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팔자의 재성이 모두 공망인 평범한 공무원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주를 들여다보니 받을 복도 있고 제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는 상담하는 내내 처와의 관계나 자녀, 직장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생각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물론 투자에 열을 올린다고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거나
노력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단시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현금성 투자에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얼마를 벌더라도 현재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에 만족을 못하니 부수익을 올려도 여전히 돈에 대한 갈증이 커 보였습니다. 저는 공망이 공치고 망한다는 의미보다 그야말로 중간쯤에 구멍이 난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싶다는 욕심에 끊임없이 재물 활동을 하지만 재성이 공망이라면 그릇의 중간에 구멍이 나 있어 아무리 가득 채우려 해도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재물 그릇에 난 구멍을 보지 못합니다. 그릇 크기만 가늠될 뿐이니 그릇을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기 일쑤입니다. 이렇듯 공망은 평생 다 채우고 싶어 갈망하게 만드는 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관성이 공망인 분들도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직장이나 학위, 그럴듯한 배우자를 끝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1. 직업. 여자에겐 남자, 배우자이기도 한 관성이 공망이면 앞서 나열한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관성이 공망인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취업에 목을 맸던 내담자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기업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관을 돕는 운이 흐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취업이 너무 안 된다고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조금만 눈을 낮추면 취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금껏 들인 시간과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듣보잡 기업에는 갈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이 되기까지 채울 수 없는 관성을 향한 갈망을 내려놓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낸 그 여성분은 결국 몇 년간 구직 활동을 더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30살을 넘기니 어떤 회사에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본인의 분을 알게 된 내담자는 취업을 포기하고 그 시기 사귀던 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관성은 배우자에도 해당됩니다. 내담자는 관성이 공망이다 보니 자꾸만 사고를 치는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 덕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고만고만한 직장이라도 취업했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했습니다. 내담자에게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헤어질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니 절대 헤어질 마음은 먹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친 놈을 이제 와서 편하게 놔줄 수 없다면서 대기업에 집착했던 마음을 배우자에게 투영해 남편을 끝없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성이 공망인 분들은 자신의 그릇을 가득 채우기 위해 재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땀 흘려 버는 돈이 있다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조금씩 베풀며 살아가면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관성이 공망인 분들은 자신의 그릇에 난 구멍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분을 받아들이고 그릇에 난 구멍 아래에 있는 직업, 퇴사, 학위, 그리고 배우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갈망이 맹목적으로 변질되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공망은 명주가 공망이 된 글자를 끝없이 갈망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공망은 명주가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면 운이 나쁠 때 나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찰나의 실수 때문에 결국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며 시간과 노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울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 삶의 질, 내 삶에 대한 나의 만족, 나의 행복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이 공망의 작용을 넘어 운을 벌 수 있게 돕습니다. 긴 어둠 끝에는 반드시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천간에 수가 많다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오행 중 수는 말 그대로 물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컵에 담긴 물을 엎지르면 형태 없이 넓게 퍼지고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강과 바다의 물은 아래로만 흘러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깊은 물속은 좀처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행 중 수가 일으키는 작용이고 힘입니다. 사람들이 기분을 표현하는 말 중에 기분이 가라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우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구분됩니다. 천간은 하늘의 뜻으로 불리며 정신, 이상향, 삶의 목표로 봅니다. 그래서 천간의 오행 중 수가 많은 사람은 수가 가진 작용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기분이 가라앉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어두운 감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 중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몸이 고될 정도로 일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 틈이 있나 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정신적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몸이 편해 생기는 투정증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유독 연말이 되면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다거나 죽고 싶었다면서 내년엔 좀 나아질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분들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를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대 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40대가 돼서 돌이켜보면 큰일을 겪었거나 어릴 때부터 찢어지도록 가난해 지금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던 인생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파란 청춘에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죽을지 살지를 고민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연애도, 일도, 꿈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이 지루하고 긴 20대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은 탓에 사주도 정말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술사를 만나든 제가 우울한 마음의 병에 취약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원망스럽기보다 어리고 위로받을 곳이 없었던 외로운 저를 스스로 아껴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40대에 돌이켜보니 20대는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철없이 살아도 될 시기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20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철없이 산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젊음을 지나온 제가 생각하는 젊음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 시절이 아니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젊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 많은 부분을 이해받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사고 치면 이해는커녕 나이값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런 면에서 젊음은 좀 낭비를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그런 낭비를 또 언제 해보겠습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 청량하고 남들에게 이해받기 좋은 귀한 시기를 너무 우울하게만 보낸 것 같아 늘 후회가 됩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격려해줬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더 밝은 빛을 내는 어른이 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울증이란 것이 연인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가족과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외톨이처럼 혼자 앓는 게 우울증입니다. 유독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에 취약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천간에 수가 많은 사주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감정 기복도 심하고 생각이 많다 보니 정신적 질환에 취약합니다. 십성으로 관성, 겁재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데 결코 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힘든 겁니다. 정신적 질환에 취약한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명리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감정 조절은 제게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폭발력만 커질 뿐입니다. 취미를 가지든 다른 무언가를 해서라도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돌파구를 꼭 갖길 권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제게 희망을 주던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온다. 긴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가장 밝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의 끝도 언젠가는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상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입니다. 나보다 잘 살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힘들다고 느끼는 시기에 왜 자신만 그렇게 힘든 것인지를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쉽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공부입니다. 저의 천간은 개임병계, 오행으로는 수, 십성으로는 겁재로 가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압적이고 도무지 소통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인 부모님께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끝없이 힘들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이루고 싶은 꿈을 좇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을 쫓았던 이유는 어쩌면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간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수의 설기처인 간목을 만나면 그 많은 어둠의 수를 흡수시킵니다. 즉, 천간을 이루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돌고 돌듯 시간은 흐르고 운 또한 돌고 돈다는 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끝나는 날은 결국 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힘든 운이 흐르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명리학이 제게 위안을 줬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그 긴 터널 끝에는 한 줄기 빛이 반드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딘 시간은 분명 자신에게 반가운 운이 찾아왔을 때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돼줄 것입니다. 행운이나 운명이라고 할 때 운은 움직일 운입니다. 운은 머물러만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힘든 시기도 반드시 끝나고 좋은 운도 영원할 리 없는 겁니다.
나쁜 운을 살 때는 지금의 운이 끝나고 찾아올 좋은 운을 대비해 자신을 갈고 닦고, 좋은 운을 살 때는 언젠가 찾아올 나쁜 운을 대비해 베풀며 살면 됩니다. 언젠가 시작될 운을 위해, 언젠가 끝날 운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주의 인덕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거나 손상됐을 때는 육친의 덕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를 나타내는 인성이라는 글자가 없는 무인성 사주라면 엄마 덕이 없다고 봅니다. 사주에 없는 글자로 인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즉, 인덕이 없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채워넣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내담자가 직장 내 인간관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질투도 시기도 많은데 소심하기까지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고해성사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첫 상담부터 시간을 넘길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도 마음이 답답했는지 3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직 후에 새롭게 만난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나고 부딪히는 동료들의 반응 하나하나까지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을 하고 나서도 정작 자신이 혹시 말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고민하며 눈치를 살피느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담자는 저는 인덕이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담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마음 같지 않으니 나는 왜 나와 마음 맞는 동료는 만나질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담자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문제들은 인덕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담자의 성격 탓이 컸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어떤 일을 겪어도 본인이 타격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인 고립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등 먼저 선을 그어버립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다기보다 무조건 내 탓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니 행동이 앞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인간관계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은 대체로 소심하다고 말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통스러운 건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가 커지고 결국 피해의식으로 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나 교류 없이 온전히 혼자서만 끙끙 앓는 식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억울함만 남아 화병까지 키우게 됩니다. 감정을 남김없이 표현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들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자신을 감정적으로 혹사시키는 가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소심하다거나 할 말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이나 반응에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닐지 지나치게 의식한다면 결코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을의 입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의 행동과 말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의 눈치를 보고 맞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느끼는지부터 짚어봐야겠지요. 살아가면서 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라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순 없습니다. 어차피 타인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입니다. 인간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 1인칭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겐 항상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와는 관계가 틀어져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던 젊은 시절, 선배에게 들었던 말이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면 된 거다. 또 이런 말도 있지 않나요? 예수도 안티가 7천만이다. 인간관계는 직장인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문제지만 인간관계에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인 사람은 내 곁에 남게 되고 인연이 아닌 사람은 떠나갑니다. 연인 사이에만 인연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처세를 나쁘게 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이 어디 내 마음대로 다 될까요? 내게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와는 맞지 않은 사람, 나와는 인연이 아닌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겐 때론 초연한 마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없듯이 만인의 친구도 만인의 동료도 될 수는 없습니다. 내 곁에서 나와 인연을 이어나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인연을 청산하면 새 인연이 또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들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좋은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가 귀인을 얻으세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년을 홀로 외롭게 보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늙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인덕을 본능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덕은 결국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한 나를 돕는 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덕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 처세에 달렸습니다. 자신의 사주의 인덕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운법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학에서 인덕은 자주 언급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덕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덕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복입니다. 역학에서 인덕이 없다는 것은 사주에 비겁이 없고 인성이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비겁은 비견과 겁재를 의미합니다. 비견은 견줄비, 어깨견, 즉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 동료, 친구들이고 겁재는 빼앗을 겁, 재물재, 즉 나의 재물을 두고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겁에 해당됩니다. 인성은 나라는 일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자 어머니로 봅니다. 자신의 사주에 비겁, 인성이 모두 있다면 살면서 부모, 형제는 물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삶에 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겁과 인성이 없는 분들은 소위 마당발처럼 인간관계가 넓지 않습니다.
자신에겐 많은 친구나 넓은 인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령 친구나 인맥이 있다 해도 모두 만나며 살지도 못하고 귀찮게 생각해 마음이 맞는 친구 몇 명을 두고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친구들만 만나며 지내는 인생이라면 고민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주에 비겁과 인성이 없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비겁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직장에서는 팀원들과 잘 지내지 못해 덧돌기도 하고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단골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진력도 부족합니다. 눈치가 좀 없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말 주변이 없어 타인에게 거슬리는 말투나 행동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인덕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향과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비겁과 인성이 없다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비겁과 인성이 없어 인연을 만들어가는 힘이 부족하다면 인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운이 찾아왔을 때 도움 하나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대하는 자세를 신경 쓰면 좋습니다. 제 상담 경험상 비겁이 없는 분들은 타인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타인의 일에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도우려는 의사를 내비치는 일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평소에 인맥 관리를 조금씩이라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인맥 관리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 밝고 좋은 기운을 느낀다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끌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명 혹은 인연이라 합니다. 경조사나 명절에 안부를 묻거나 챙기는 정도만 해도 인연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와 같은 이벤트를 핑계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초콜릿, 사탕 하나이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순간에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간혹 이런 이벤트를 상술로 폄하하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작은 행복을 느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겁과 인성이 없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선물 정도도 잘 챙기지 못합니다.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날들을 기억하고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평소 인연을 잘 쌓아두지 않은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고 말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면 학위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합니다. 또 인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두 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무언가가 없다고 해서 영원히 갖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씩 채워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라는 동안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조직에 몸담거나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면 자신을 도와줄 타인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장사를 할 때도 손님이라는 타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이 먹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타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연을 만들기 힘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인연의 끈을 잇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길고 긴 인연의 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를 귀찮게 하던 그 인연도 절박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이 힘들 때 운명의 기대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때를 알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을 활용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며 구체적 방법을 보여준다. 명리학은 무엇인지, 나의 타고난 사주팔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가족을 비롯한 내 주변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친절히 보여준다. 특히 이 모든 내용은 저자가 실제로 명리학 상담소에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에서 건져 올린 명리학의 지혜들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